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2월 4일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서 우리 전문 자격사들이 꼭 알아야 될 몇 가지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분야는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업무 영역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또 특히 우리 부동산 및 토지보상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나 또는 변호사, 또 토지 수용할 때 이제 감정을 해야 되는, 토지평가를 해야 되는 감정사, 이런 전문 자격사들이 필요해서 제가 오늘은 전문 자격사들에게 또 필요한 분야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이제 국가 전문 자격사인 행정사 자격도 가지고 있지만 또 제1회 때 공인중개사 자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행정사 협회에서 특히 첫 시간에 행정사 법령 제도 이해 컨설팅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행정사가 알아야 할 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첫 시간 2시간을 강의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토지보상 업무도 있고, 또 이제 각 행정사가 해야 될 출입국 관련 업무, 또 이제 인허가 업무, 또 사실조사 업무, 또 이제 민원행정 업무, 각 이러한 업무에 관해 별도로 교수들이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전문 자격사들에게 필요한 이런 분야가 있어서 제가 2월 4일 정부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죠. 이제 주거복지 사회 안정을 위해서, 부동산 또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83만 호 주택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5년까지 특히 서울에는 32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래서 주택 안정을 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어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서울 등 대도시에 또 이제 80만 호 이상, 또 서울에 32만 호를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역세권, 또 준공업지구, 저층 도시재생지, 여기에 공공주택 패스트트랙을 모델로 해서 이제 공급시장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자체에서도 또 이런 주택 공급에 대해서 이제 정부와 함께 이러한 신속한 지구 지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서 재건축을 할 때 또 우리 행정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또 여기에 관련된 각종 전문 자격사들이 알아야 될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헌법 23조에 보면은 국가의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또 적법한 사업이죠. 적법한 사업으로 인해서 국민이 손실을 받았을 때는 국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손실보상 청구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제 대한행정사회에서 금년의 교육 과목도 부동산 및 토지보상
실무회관에서 강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토지 보상에 관한 업무는 우리 행정사들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될, 이번 공공주택 개발도 알아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토지 보상이나 또 기타 어떤 행정사 업무를 맡든 간에 먼저 거기에 관련된 법률을 알아야 됩니다. 토지 보상 업무에 가장 근본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물론 헌법 23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 잘 읽어서 하면 물론 누구나 다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법원 앞에 소망 행정사 사무소를 두고 대표 행정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업무가 들어오면 먼저 그 근본 법을 찾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지난번에 국적 취득 업무가 들어왔을 때 국적법, 출입관리법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그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보니까 다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업무를 처리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공주택 공급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또 역세권 및 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에 관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또 이런 기준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역세권 및 임대주택 건립 운영 기준에 따르면은 도시 및 주거정비 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 이것은 또 제외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더 2월 4일 기본 대책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이사 대책에 이제 공공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공공이란 뭐입니까? LH나 SH공사가 주도해서 재건축, 재개발, 주택공급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겁니다. LH는 어디입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저도 전에 이제 대학에 교수로 있을 때 전임 교수들은 학교 근처에 집을 얻고 살아야 된다 해서 제가 이제 우리 대학 앞에 주공아파트에 한번 살아봤어요. 근데 주공아파트도 단단하게 잘 지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나 민간 회사들의 아파트보다는 열악한 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특히 서울에 사는 서울 시민들은 좀 더 품격 있는 이런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나 서울시 주택도시공사 SH, 이런 직접 시행할 때는 아무래도 공공이 주도하기 때문에 이제 조합이라든가 정전의 조합에서 했던 이러한 것과는 좀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공공주택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는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나 서울시가 주도하는 이런 재건축 재개발은 더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다. 또 용적률 혜택도 더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용적률을 공공재건축의 경우에 300%에서 500%까지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최고 층수 제한을 35층에서 50층으로 높여주어서 주택을 늘릴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습니다. 물론 역세권, 바로 전철역 가까운 데는 700%까지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0%까지 늘려주고 더 받은 용적률의 20%, 50%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지어서 기부 체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올려주면서도 기부 체납 비율은 일반 재개발보다 낮다는 점이 매력은 있습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한다든가 사업비용자, 건축심의나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를 한 번에 받도록 지원하는 패스트트랙이죠. 공공주도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해서 사업에 걸리는 시간을 기존의 절반 이하로 줄여주는 것도 이번에 발표되는 하나의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도입된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은 말 그대로 공공이 재건축 재개발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 분양 계획 등을 주도하는 방식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일부 단지에서 재건축 추진에 걸림돌로 꼽아온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적용하지 않고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인센티브로 꼽힐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모든 사업 부지를 공기업이 소유하고 공급하는 공공분양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합도 필요 없게 됩니다. 기존의 조합은 해산 수순을 밟게 되지만 매몰 비용을 보전해주고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에 업체도 승계하게 됩니다. 조합 대신 주민 대표회의를 구성해서 시공사 선정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LH가 아닌 브랜드 아파트로 시공도 가능합니다. 요즘에 저도 아파트 살지만 현대에서 지은 아파트, 삼성에서 지은 아파트들, LG 각각 그 브랜드가 따로 있습니다. 다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으로 LH나 SH가 하더라도 이런 주민들의 요구 또 욕구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조합총회나 관리처분 인가 등 절차를 생략하고 통합심의 등을 적용해 기존 13년 이상 걸리던 사업기간은 5년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존 공공재건축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개발이익은 생활 SOC 확충, 세입자 보호 등을 위해 사용한다고 합니다. 특히 기존 주민에게는 기존 자체 사업 대비 10%, 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재건축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관리처분 방식이어서 사업 종료 시까지 공사비 변동에 따라 조합원 분담비 증액 및 조합 리스크를 지고 가야 하지만 공공 직접 시행 방식은 확정 수익을 보장하고 모든 리스크를 공공이 지고 가는 형태여서 주민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설 연휴 이후에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등의 후보지, 주민과 시공업체 등을 상대로 사업 설명회를 열어서 공공개발 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또 사업 참여 의향을 타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이처럼 저는 이번에 정부나 서울시 또는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이런
공공주택개발, 재건축, 재개발 등 여러 가지 또 시민들에게 유리한 점도 있지만 그러나 시장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런 점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자유민주 체제하에서는,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또 시장의 자율성에도 어느 정도는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 정부 정책도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주민들의 의견 반영도 제대로 되고, 특히 이제 이러한 주민들의 또 이제 이익 문제, 수익 문제 이런 것도 침해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행정사들은 특히 토지보상 업무를 하면서, 부동산에 관한 업무를 하면서 이러한 이제 보상 업무, 또 이러한 이제 국민들의 손실과 관련해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이제 행정사도 그렇지만 우리 행정사나 전문 자격사들은 국민들의 물론 편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섬기는, 일하는 봉사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일을 할 때 거기에 따른 보수는 또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전문 자격사 단체들은 물론 보수 규정이 또 조례로나 이렇게 정해진 경우도 있습니다만 정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때 국민들과의 여러 가지 분쟁 사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공인 자격사를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을 해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보수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전문 자격사들, 이런 일 처리와 관련해서 또 보수에 관련된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공인중개사들을 보니까 공인중개사법 법이라든가 시행령, 또 공인중개사는 고객의 의뢰에 따라서 의사표시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중개보수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때 보면은 상당히 고객과의 관계에서 그런 게 이제 고객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참 몇몇 사람들은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미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자신이 중도에 이건 계약을 파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금이 안 돼서 못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파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때 마침 책임을 전문 자격사들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서 또는 중개대사물 확인 설명서에 잘못 썼다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합니다. 자기 자신의 책임은 전혀 얘기를 않고, 그런 때 이 전문 자격사들은 잘 대응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도 또 충분히 알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민법상 계약은 의사표시가 중요합니다. 형식적 요건,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것이 바로 계약의 성립 요건입니다. 판례도 마찬가지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됐을 때 계약은 성립한 겁니다. 그때 계약금 일부를 주었다면 또 계약금을 넣었다면 이것은 계약이 성립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동산 관계 업무, 또 토지보상 업무, 이런 것도 잘 해나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생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뭡니까? 거기에 허가가 되면은 일단은 그 지역 내 토지나 부동산 매매 시 먼저 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도 우리가 고려해서 부동산 관련의 업무에 종사하는 또 공인중개사나 행정사, 변호사, 감정사, 이런 모든 자격사들이 잘 유의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공주택 공급사업과 함께 정부 발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렸고, 거기에 따른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행정사, 공인중개사, 변호사, 감정사 등 참고로 해야 될 내용들을 몇 가지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건강하시고 가정과 하신 모든 사역에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